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어가는 요즘, 제 나이는 36살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혼 후 매일이 너무 힘들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더 참아야 됐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잘못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종종 사연을 듣는 분들을 보면 나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재결정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대우를 받고 계속 결혼 생활을 했다면 화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쓰러지거나 더 답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다면 그런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정착을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큰 문제가 없다면 결혼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30대 초반에 만난 남편은 수수한 사람이었고 저 또한 예민한 사람이므로 예상보다 잘 맞았습니다. 남편은 종종 예민한 여자를 보고 자라서 여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 두렵고 질색하는 성격이어서 그런 말을 한 줄 알았는데 남편 역시 다른 부분에서도 남자들보다 더 잘 챙겨주고 화를 내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했던 신우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야기와는 달리 예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기 때문에 날 예쁘게 여기는 것 같았고 사실 저도 외동이 아니고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동이었던 편이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외동이 있잖아요. 만난 사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외동인 사람들은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 외동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을 원했지만 남편의 누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저를 예뻐해 주시는 모습에 나이 차는 나는 신우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신우의 성격을 겪어보니 왜 결혼을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만날 때마다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견 때만 하더라도 신우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알지 못했어요. 상내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넌잖아요. 상내 자리에서는 오히려 신우로 인해 분위기가 좋았던 것들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들으라는 듯이 시부모님께 본인은 결혼 생각 없으니 남동생한테 본인 몫까지 지원해 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너무 일만 하느라 꽃다운 시기를 다 놓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동생은 좋은 람서 몰라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제목까지 동생한테 지원해 주실 테니 결혼 준비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누나가 돼서 동생에게 행복한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저는 먹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게도 목소리를 들어주고 했던 것처럼 남편이 신우와 사이가 좋다는 말은 신우가 남편과 돈독한 것처럼 오버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신우이에게 상견 내라는 자리가 생겨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 더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상 동생이 결혼한다고 해서 생각이 판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신이가 이렇게 행동하니 우리 부모님은 누나가 동생을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우리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해외에서만 있다 보니 둘이서 애틋한 건 있지만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동생을 잘 챙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그냥 동생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예뻐해 주세요. 물론이죠. 제가 항상 여자 동생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동생의 와이프는 저한테도 소중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동생보다 더 먼저 챙길게요. 신우는 상견례에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신우이한테 받은 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아무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만 결혼 후에는 남동생이랑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던 신우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은근한 갈등이 생겨서 어느 날 제가 회사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구운 쿠키를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전하려고 시댁에 들렀습니다. 제가 준 쿠키를 받으며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며 기뻐하셨는데 신우는 옆에서 불편해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좋은 것을 가져오거나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도 한다던데 우리는 그냥 쿠키 하나 주고 끝이었네요. 시댁이랑 여행 가기 싫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친정이랑 벌써 다녀온 거야? 아니, 저가 어디서 놀러 간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번에 회사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유명한 쿠키를 사다 주려고 산 거예요. 남편이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저희도 신혼여행 이후에 따로 여행 간 적이 없어요. 이번 회사 출장 다녀온다고 해도 계속 일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최근에는 회사 출장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던 것 같은데 요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엄마를 모시고 놀러 가는 대신 맛있는 곳을 모시고 가지도 않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데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서 편하게 지낸대요. 시누이들이 제게 시비를 거든 저템을 보여주거나 태도를 보이한다면 저도 신우를 보지 않을 거예요. 살았을 텐데 이런 때도 있지만 또 본인이 기분이 좋은 날에는 저한테 선물을 사들고 오거나 맛있는 것을 보냈다며 연락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기분이 안 좋았다가 다음 날에는 어쩐 일로 기분이 좋으면 정말 다 해줄 것처럼 그랬거든요. 주말에 저와 남편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초인을 누르더라 깜짝 놀라서 나가봤는데 신이가 갑자기 생각나서 선물을 사왔다며 건졌습니다.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백화점에 갔는데 올케한테 딱인 게 있더라고. 예전에 올케가 추위를 많이 탄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캐시미어 목도리를 사왔어. 목이 따뜻하면 그래도 덜 춥다고 하잖아. 언젠가 홈쇼핑을 보는데 되게 좋아하는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며 저희 집에 보냈다고 연락한 적도 있었어요. 올케 되게 좋아한다며 TV를 보는데 킹크랩이 저렴하게 나오더라서 올케 애드 하나 보냈으니까 동생이랑 먹어 회사 다녀와서 밥해 먹으려면 귀찮기도 하고 힘들지 않아요. 신우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런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가끔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MC 아버지 달라료에 힘들 때가 있는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성격의 신우를 받아줄 수 있는 남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몇 번 만나는 것처럼 보이던 남자도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해였습니다. 이전에도 이번에도 결혼할 남자를 만났다며 설친 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1년 정도는 만나고 나서 결혼하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가는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고 해서 결혼할 때 조금 더 지원받기라도 했다면 당연히 일정 부은 신우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는 거였죠. 하지만 신우는 말만 뻔뻔하게 하고 막상 우리는 반반 결혼을 했더니 더 지원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우가 다르게 요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몫으로 받은 돈은 내가 결혼하게 됐으니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신혼집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대신 받을 것이 알케와 동생은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굳이 30평대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나는 곧 아이도 낳아야 되니까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게 맞죠? 둘 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집을 알아보면 돼요. 솔직히 내 돈을 보태주지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 해줄 테니까. 어차피 내가 잘 살아야 너희들도 마음 편하겠죠? 아니, 받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주는 게 맞지만 저희는 반반 결혼했기 때문에 몫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신우한테 한마디 했거든요. 형님, 우리가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았다면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겠지만
사실은 반반 결혼해서 더 많이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 신혼집도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산 거라는 말을 전해주는 게 말 안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대신 달라고 요구하니 매우 어처구니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난리를 치더라는데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들어와 누웠습니다. 계속 얘기하니 배가 아픈 것 같다고 하던데 그게 상응안에 돈을 대출받아서 주던가 해야 한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맞게 결혼할 때 받으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가 받은 게 없다니까요. 형님이 몫으로 일하면 더 해야 한다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신한 저가 바깥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끝까지 하더군요. 산나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올케랑 얘기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다 내가 잘못되면 올케가 책임질 거야. 신우는 계속 임신한 핑계를 대면서 저한테 결혼에 필요한 돈을 주든지 신혼집을 주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임신한 상태이기도 했으니 거기 앞에다가 강하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제 태도 때문에 저보다는 남편을 더 공략해야 다 생각했나 봐요. 남편한테 연락해서는 힘들다는 투정을 엄청 부렸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누나가 힘들다고 하는데 동생이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누나가 우리 결혼할 때 본인은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 더 도와주라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맞지?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누나를 보면 안쓰럽잖아. 우리가 이미 도와준 바가 있으니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게 맞지? 이제 혼자가 아닌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내게까지 도와달라고 전화할지도 몰라.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지? 하지만 우리가 뭘 받은 바가 있냐고? 그거야 원래의 것을 잊었어. 우리 형님이나 시댁에서 더 받은 것은 없어. 시댁 자리에서 형님이 말만 번지했지? 정작 우리가 형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해준 게 어디야? 시댁에 여유가 없어서 더 많이 주신 거지? 누나가 이제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데 동생에게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하는지 고민해야 해. 나는 많은 것을 도와줄 생각은 없어. 어느 정도까지 돕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일 계속해서 신우의 편을 들게 되면서 도와주는 입장을 보였지만 나는 완강하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우리가 여유가 되면 당연히 도와주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형님도 우리한테 돈 맡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는지 추측 100만 원이나 가전제품 하나 정도면 모를까? 그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도 자녀에게 돈을 보태주고 있으니 이것을 모아두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는 남자가 스스로 준비해 오겠지? 우리가 무얼 해줘야 하는 게 결혼은 둘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결혼에 필요한 돈을 다 부담하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솔직히 가족으로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이 어느 정도 돈은 빌려주거나 할 수 있는데 신우한테 한 번 들어간 돈이 다시 나올 거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빌려주기 싫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부지런히 모아야 아이를 낳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나오면 남편도 본인 돈으로 도와줄 법 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남편의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었어요. 그 외에는 제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생각했을 때 목돈으로 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저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생각하기 충분한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나 봐요.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정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나. 배 더 나오기 전에 결혼도 시켜주고 애들을 키울 정도는 알아봐야지. 그래서 얘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게 될 텐데 내가 좀 도와줘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님, 형님. 혼자 아예 가진 것도 아니잖아.
그걸 왜 형님이 혼자서 부담해요? 남자 측에서도 해야죠. 사고는 같이 친 거잖아요. 거기에는 얼마나 해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여태까지 모를 돈도 있을 텐데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너희 신부랑 사위가 이런 얘기가 통했다면 내가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 가족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모은 것 하나도 없어. 여행 다니면서 흥청망청 썼지. 아휴, 내가 그거 생각하면 속이 터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갚을 것이니까요. 일단 결혼을 먼저 시켜야겠죠. 사실 나는 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시어머니를 대하면 그냥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까지 오셔서 사정을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러니 나도 알아보니 월세 보증금 정도인 1,500만 원은 어떻게든 모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해 1,500만 원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받는 신우는 그 정도 돈을 빌려주면서 불평을 했어요. 누가 보면 1억 5천 원을 빌려주는 줄 알겠어요. 겨우 1,500만 원을 빌려준 것 뿐인데요. 주는 거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그 정도라면 그냥 주어도 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말을 들어보니 빌려줬다고 했다며 너무하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겨우 1,500원도 없어서 현재 형님은 결혼도 못하고 계신 거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임신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만만해 보이는 거잖아. 신이가 비아냥하며 말하길래 난 묵지 않고 한마디 했거든. 고작 1,500원 없어서 그걸 가져가 놓고 그깟 돈이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쁘잖아. 근데 신이는 그 말을 듣더니 그런 말로 본인을 무시하는 거냐며 펄쩍 뛰었어. 그래서 신한테 덕의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내가 있는 사람과 싸울 수도 없으니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하면서 참았고 한편으로는 애 낳고 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나오면 철없던 사람들도 생각이 깊어질 거라고요. 그러하잖아요. 그렇게 신우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름 도왔다고 생각했죠. 근데 신우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없는 저희가 호구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출산할 때가 다 돼서는 저한테 산후조리 연비를 달라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서 산후조리 예약한다고 하는데 벌써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괜찮은 곳이 없네? 난 생각해서 저렴한 곳으로 예약할게. 왜 생각해서 산후조리원에 저렴한 곳으로 하세요, 형님? 편안한 대로 하셔야 해요. 아니면 산후조리 연비를 내주어야 해요. 우리 집 첫째 조카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준다는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예약하고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2주에 300만 원 하는 곳으로 잡았어요. 계약금은 우리 돈으로 냈으니까 나중에 계약금을 포함해서 돈 붙여주면 돼요.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게 사정사정해서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니 사후조리 연비를 제가 내준다고 생각하는 게 기가 차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님 결혼할 때 드린 1,5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돈은 드릴 수 없어요? 형님 결혼할 때 드린 1,500만 원도요. 겨우겨우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사후 조리를 비요. 그건 아주버님이 내셔야죠. 내가 우리에게 내 동생이 다 해주기로 했다고 얘기해놨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럼 나 산후조리도 하지 말라 소리야. 그리고 올케 애도 없잖아. 그럼 따로 돈을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정도는 첫 조카가 생기는 기념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형님이 애를 낳고 그러면 뭐라도 못해줘서 안 달리던데 왜 옳은 거지? 그래, 그 사람들은 형님한테는 있나 보죠. 그리고 저희가 가지라고 해서 낳은 것도 아닌데 산후조리를 왜 저희가 해드려요? 그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제 주변에서 산후조리 연비를 외숙모가 내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서 저는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그만한 돈도 없고
일부러 신이에게 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돈을 달라 할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남편에게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무 말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신이는 출산을 하게 됐어요. 신이가 얄밉긴 해도 조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모르고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의 내복과 카나를 사서 병원으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내심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예약하고 싶었지만 그냥 집에서 몸을 쉬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이게 제가 산후조리연비를 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올케가 첫째 할이 예쁘게 했으면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해주었을 텐데 올케가 산후조리비를 내주지 않아서 그냥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하기로 했어요. 요즘에는 나라에서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을 보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식으로 산후조리해야지 했지만 신우는 그들에게 듣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그냥 웃는 모습만 보이며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계신 자리에서 큰 소리가 오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나에게 미역국을 끓여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아, 우리 올케 음식 잘하잖아, 저번에. 엄마네 집에서 해온 음식들도 다 맛있었는데 나 오늘은 올케가 해준 미역국을 먹어보고 싶어 한다. 어머니들이 애 낳으면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좋다고 하더랬지만 집에서 요리를 하니까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집에 오는 도미분도 아이만 봐주고 가시고 산후조리원비는 어려워서 미국은 가능하더라도 신우는 그런 행동을 이해 못해서 해주기 꺼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 정도는 해주라 우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산후조리원비도 안 보해주니까 혼자 산후조리한다고 제가 미역국을 전봇 끓여줘야지. 얘는 소고기 너무 미국 좋아한다고 하네요. 괜히 돈을 아끼려고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시어머니께서도 미리 나서셔서 신우 미역국을 끓여주라고 하시자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집에 가는 날 전화로 미역국을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오니 집에 가려는 것 알죠? 내일 엄마를 만나러 가도 미역국을 가져다 줄 테니 오늘 끓여서 준비해 놔주세요. 미역국은 오래 끓여야 맛있는 거 알죠? 내일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주니 조리를 잘하세요. 신우의 집에 갔을 때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굳이 전화해서 미역국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다. 어찌되었든 제가 해준다고 했으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해주는 것이니까 맛있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마트에서 좋은 고기를 사서 푹 끓여 미역국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만들어 놓은 미역국을 보더니 자기 생일에도 못 먹어본 미국인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야기에 우리 누나 나토니는 우리 와이프에게 미역국을 먹으라며 고기가 들어간 걸 보여줬어요. 그래도 당신은 너무 많은 신경을 썼네 하면서 싸워도 제대로 싸워주는 게 나아요. 맛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제가 만든 신호이 미역국을 보고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만든 미역국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차피 지나가는 길에 들리겠다며 집에 방문하셨고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떠난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 집으로 오셔서는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으시며 제 뺨을 치셨습니다. 얘야, 내가 출산한 내 딸한테 미국 만들려고 했지?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만들려고 했어? 너가 먼저 결혼했어도 엄연히 너한테 형님이지. 어디서 무시를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음식을 가져와서 이런 장난질을 칠 수가 있어? 내가 이러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옳았네. 내가 그래도 그럴 애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내 딸을 이런 취급을 해 시댁이 그렇게 우스웠어. 너가 결혼할 때 우리가 해준 비용 싹 다 내놔. 그게 다 불쌍한 우리 딸에게 줘야겠어. 이 집을 팔든 대출을 받던 데에서 가져와. 그리고 이 미역국은 다시 만들어.
그리고는 저한테 미역국을 쏟아 버리셨습니다. 우두두 떨어지네. 미역국에서 이상한 악취가 났습니다. 안에 상한 생선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없는 생선이 분명해서 저는 고기를 잔뜩 넣어서 만들었고 남편도 맛있다며 좋아했는데 생선 지느러미 같은 게 뜬금없이 들어있어서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미역국 냄비를 보여드리며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는 이런 생선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소고기 미역국을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왜 생선을 넣겠어? 그리고 어머님께서 직접 형님께 가져다 줄 거로 알고 계셨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다 상한 생선을 넣을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떤 음식을 만든 사람이 안 넣을 텐데요. 누가 넣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내 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시끄러워요.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그 돈을 당장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런 다음에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미국을 향해 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닥에 쏟아진 미국을 다시 냄비에 담으면서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냄비에 담은 미국을 가져가 신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신우의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도 계시더군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신혼집의 냉장고부터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어찌나 기겁해서. 막히는 데는 코까지 막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냉장고 정리를 몰랐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어디서 받아왔는지 알 수 없는 쌓인 생선들이 보였어요. 예전에 신이 시댁에서 바닷가에서 자주 생선을 받는다고 했는데 생선보다는 고기를 팔아서 냉동고에 쌓인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선을 보며 시어머니께 한마디 하였어요. 어머니, 제 미역국에 들어가 있는 생선은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여기에 있던 생선이 지발로 미역국으로 들어갔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내 미역국에 있는 생선이 여기 한가득 있다고 말하며 직접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요. 신우희가로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그자 어디 버르장머리도 없이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봐.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며느리 주제시댁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번에 너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생선을 하나 꺼내다가 미역국에서 나온 지랑대 봤습니다. 완전히 딱 들어왔더라고요. 형님 손질이 아도해서 넣지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게 넣었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한테 돈을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고 미쳤습니다. 저도 화가 난 상태라 하며 신우를 밀치고는 고장 미역국을 부었어요. 그리고 저도 소리를 꽤 지르면서 버렸습니다. 눈치를 봐줄 필요도 정도가 있겠죠. 생각해보니 소고기까지 가득 넣어 만들었는데 비린 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한 생선도 다 여기 있고 형님이 넣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형님한테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지금 조카가 자고 있는 거 보이지 않나요? 애를 깨우려고 이러는 거예요? 올게 진짜 안 되겠다. 어차피 신우랑 대화가 안 통하니 제 할 말만 하고는 신우 집에 나와버렸습니다. 핸드폰에 불이 나게 전화가 오길래 전원도 꺼버렸죠. 그렇게 우리 집 소파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온 거였어요. 나랑 어디 갈 데 있으니까 나가기만 하고 깔끔하게 챙겨 입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남편이 나갈 채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뭔가요? 원하는 상황으로 줄이 어떻게 됐냐에 몰몬 채 남편 저 뒤무었는 신우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찝찝한 기분으로 신우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빨리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전부 설명했지만 우리가 산후조리 비용도 안 주고 그래서 우러나게 화가 났어요. 이유를 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다듬지 않은 나이 많은 누나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예요. 제가 잘못했단 단순한 말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고 직성이 풀립니다. 엄마와 누나가 당신을 안 보겠다고 하는데 난 사과시키러 왔으니까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빠른 사과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시어머니가 내 뺨을 쳤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어떻게 실망스럽고 분노스럽게 행동했는지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엄마가 누나에게 미역을 먹이니까 싫어한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 집안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엄마도 화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번 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협의로 살던 집에 대한 누나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도 무언의 사양이 없습니다. 이번에 온 것을 계기로 먹는 법을 다시 배우고 예의범절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 사과를 드리면 과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빠르게 사과하고 앞으로 예의를 지켜가고 싶습니다. 뭔가 언급했나요? 제가 미역까지 배워야 한다든가 해서요. 당신이 형제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아놓고 내가 시댁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그래?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다 알고 나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네요. 정신 차린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혼합시다. 제가 또한 어리지 않은 나이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거만한 태도로 나를 노려보며 그렇게 해서 나는 이혼을 하자고 통보한 후 신우집에 나갔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정리한 후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방문했습니다. 들어갔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해외에 계시는 친정 오빠만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눈물이 안 났는데 친정 오빠를 보니 안심이 됐는지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친정 오빠는 갑자기 우는 저를 보고 당황했죠. 그렇게 30분은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정신이 돌아오니 오빠한테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오빠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왜 제부와 싸워서 그래 이놈 자식, 안 되겠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짐을 다 싸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부부싸움은 길어지면 안 좋다고 하더라. 오늘은 밤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제부와 잘 풀어봐 주세요. 그냥 싸운 게 아니야. 나는 이혼을 하려고 짐을 다 싸들고 나왔어. 신우희가로 이간질 당하는 걸 받는 것도 이제 지쳤고 그 사이에서 남편은 나한테만 사과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내가 오늘 무슨 일까지 당해야 될까? 친정 오빠는 제가 뺨 맞았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저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어요. 오빠는 의사 선생님과 무슨 얘기를 하고 제게 왔고 그리고 대형 로펌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 이혼하면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지. 오빠 친구들 빵빵한 거 알잖아. 너 뺨 맞은 거랑 머리 뜯긴 거 그거 다 고소하자. 어디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그런 사람들은? 본대를 충실히 지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날 밟자마자 오빠는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나를 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해 주었어. 남편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나는 오지 않고 소장으로 날아가니 깜짝 놀랐어. 신우의 집에서 나온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에게 전화가 왔어. 당신, 나랑 진짜 이혼하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이게 전화 내용이었어?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뭐 보냈냐고. 장인, 장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이걸 가만히 보고 계셨어. 친정 오빠가 옆에서 듣고는 내 전화기를 가져갔어. 뺐다가 남편한테 소리쳤죠. 뭐, 그럴 만한 일이라고 아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나 그래, 내가 만나 우리가 만나 해보자고. 그리고 내 동생은 다시는 그 집안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니 억울하면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
매번 해외에 있어서 우리 오빠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남편은 화들 놀라서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오빠가 이런 전화는 받지 말라고 하며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다 차단했어요. 제가 안 되니 얼마나 답답했어요. 시어머니랑 신이는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다.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혼하면서 아주 단단히 챙겨라.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 내가 잠깐 오해한 것으로 심하게 하긴 했지만 빨리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해서 신고한 거 취소하라고 해. 이제 와서 얼굴 킬 일이 뭐가 있어?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거지? 내가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라겠지만 저희 친정집으로 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본 친정 오빠가 나오니 신우는 물론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고요. 아니, 올케가 우리 가족을 자꾸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욱해서 그러는 거였지. 그리고 나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감정 기복도 심하잖아. 그러니 그 정도는 그러려니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와 신이는 뻔뻔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저 좋게 해결하자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도 이혼한다는 마음에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와 시어머니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이번에 우리 친정에 오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나 봐. 이렇게 사과할게. 미안해. 너 좋아하는 과일도 바리바리 싸왔어. 그러니까 좋게 해결하자. 내가 그때 딸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올케가 계속 나를 무시당해서 화가 나서 말인데 진짜 아직 어리기도 해서 감정이 맥락없이 번지르번지르해진 거야. 이번 한 번만 너한테 사과할래. 진짜 미안해하는데 나이도 나이인데 그럴 일은 아닌데 바로 본인들이 저한테 위자료를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와서 사과하는 척을 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신우도 진짜로 얼마나 본 건데 미안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다시는 친정집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빠가 말한 대로 법에 따라 할 거니까 계속 우리 집에 찾아오면 죽어도 적발해서 신고할 거야. 저한테 위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어떻게든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우리 둘 다 미안하다고 말하며 급히 도망쳤습니다. 질질 끌려서 몇 천만 원의 위자료를 내야 했던 상황이어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반반씩 결혼했으니까 전에 가진 돈과 시어머니, 신부로부터 받은 3천만 원 넘게 주었습니다. 시댁은 저에게 자료와 재산을 나눠주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신부는 이혼 시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신부는 저를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이번에 씻는 것은 물론 어머니도. 인생을 톡톡히 배웠으면 좋겠네요. 저희 오빠는 괜히 혼자 좋다고 해서 두고 있다가 전 시댁 식구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 보는이랑 함께 외국에 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를 환기하려고 요즘 외국 여행 다니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다면 이러한 여유는 누리지도 못했을 텐데 아마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한 신인의 수형이 되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신인은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도 있잖아요. 우리 친정 오빠한테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혼을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하는지요? 알겠어요. 누가 이혼하고 싶겠어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게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혼을 결정했는데 가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허전해질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게 그지만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